안녕하세요. 코인드림의 아나운서 구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티지가 싫은 남자 댄입니다. 네, 저희 오늘 사실 지난 시간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도한 거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쵸.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또 팔아가지고 그 내용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팬딩에 있는 글 가지고 소개하는 거죠? 네, 이제 팬딩에 팔로우만 하더라도 무료로 다 볼 수 있으시니까 오픈해놓은 글 댓글란 보시고 보시면 되고 오늘 그 관련된 내용으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건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왜 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스트래티지의 그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타임라인까지 정리해봤으니까 집중해주세요. 네, 지난번에 스트래티지의 매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도 자세한 분석과 함께 온체인 데이터까지 살펴주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Let's go! 네, 저희 스트래티지 매도 소식 알아볼 거잖아요. 네네. 사실 지난번에도 팔았었는데 물량이 그때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충격이 크진 않은 물량이지만 좀 심리적으로 공포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팔았을까요? 일단 저희가 지난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1600개 정도 넘게를 비트코인을 매도했고요. 평균 매도 가격은 한 64,000불 정도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매도 금액은 약 1억 500만 달러 수준인데 큰 수치는 사실 아니에요. 이번 매도까지 포함하면 스트래티지가 2026년에만 비트코인 매도한 게 5,258개 정도가 되고 전체 보유량이랑 비교하면은 1%도 안 됩니다. 여전히 84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스트래티지한테 너 이거 왜 매도하냐고 하냐 X에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마이클 셀러는 X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 하루도 안 했다. 야 나는 이 가치를 아직도 높게 보고 있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매도한 거야. 걱정을 우리가 너무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도 안 팔다가 그쵸. 조금씩 이제 팔 때마다 아 이번에 또 팔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물량을 봤더니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요. 팔긴 팔았는데 왜 팔았느냐 이게 궁금해요. 사실 지난번에는 자금 조달하려고 팔았어요. 비트코인의 가치 자체는 저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놓았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할까요? 네, 똑같아요. 똑같다 보시면 되고 결국 비트코인 이걸 매도 왜 했는지가 중요하고 그럼 매도해서 뭐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아사히지처럼 코인 팔아가지고 슈퍼카 샀다고 막 자랑하는 그런 다 욕먹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결국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꺼냈고 트레이딩 관점에 손절한 게 아니고 항상 스트래티지의 문제는 뭐였었죠? 자금 조달 안 돼가지고 배당금 못 줘가지고 기업 가치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가치 하락하고 그럼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매도 대금 중에 약 5,240만 달러는 우선주 배당금에 지급했고요. 5,230만 달러는 STRC 우선주를 사들이는 데 사용이 됐고 같은 기간에 MSTR 보통주를 또 약 한 301만 주도 추가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금 조달한 거고 뭐 과거에는 주식과 채권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면 이제는 자본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한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탄탄하게 좀 가고자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주주 친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이게 뭐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과거 FTX라던가 루나처럼 터지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렇게 걱정한다면 우리는 비트코인한 걸 투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국에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요, 사실 비트코인 매도한 물량이 크진 않아서 걱정이 되진 않지만 매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투심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제일 우려되는 걸까요? 사실 이번에 비트코인을 매도한 게 한 1,600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시장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진 않겠죠. 그런데 앞으로의 스트래티지 행보가 중요하다. 계속 매도할 거냐. 사실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예, 그럼 매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할 것이고 거시 환경도 받쳐주지 않고 이것저것 좋지 않다고 보는데 올라가면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하락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부여한다면 스트래티지를 매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지금 스트래티지가 매도할 거에 대한 우려를 안 하고 있을까? 우리가 아는 뭐 기관들이라던가 스마트 머니들도 매도로 인한 안 좋은 심리로 인한 가격 하락은 과연 도망가야 될 것인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인가라고 본다면 저는 후자죠. 매수의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티지가 가격 하락해 되면 또 매도하게 되겠죠, 분명히. 근데 그게 노이즈가 아니고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다 정도로 저는 보고, 그렇게 되면 스트레티지의 지배력이 조금씩 더 희석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더 좋은 내러티브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스트래티지의 전략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는데 그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스트래티지의 기업 전략이 비트코인을 추가로 계속해서 매도할 수 있는 우려를 만들 수 있다. 그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결국 시장은 학습을 계속 하거든요. 시스템 위기에 대한 것도 학습을 해서 방어를 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스트래티지 팔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팔았을 때 그럼 우리가 할 행동들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스트래티지가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비트코인한테는 조금 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사실 이거 비슷한 내용인데 팬딩 그레이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음. 그러면 지금 스트래티지가 지금 당장 초비상사태냐 이 얘기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신 거예요? 스트래티지가 당장 파산하거나 보유한 비트코인을 막 갑자기 매도해야 되는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폭락했을 때예요. 일단 여전히 84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선주 배당과 부채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40억 달러까지 준비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강제 청산에 대한 자본 구조는 사실 아니다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루나처럼 우르르르 무너지고 FTX 우르르르 무너지는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기업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했을 때 부담은 되는데 크진 않다라는 거고, 시장 상황에 따라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자본 관리가 필요하면 일부 물량 팔 수도 있는 회사, 다시 말하면 청산 위기는 적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팔지 않는다에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씩 팔 수도 있다. 이런 회사가 됐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체인 데이터도 간단하게 봐주시죠. 네, 가보시죠. 오늘 두 가지밖에 안 볼 거예요. 첫 번째로 볼 거는 비트코인 가격에 따른 이제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한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죠.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결국 거래소로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중요한 건데, 전체 거래소 기준으로 본다면 뭐 현물이건 파생이건 모두 감소하고 있어요. 미결제 약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아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배팅하냐는 지표로거든요. 이게 결국 높으면 좋냐 나쁘냐, 지금 그럼 어떠냐고 봤을 때 지금 너무 높아요. 레버리지 비율이 지금 0.22 정도 수준이고, 올해 3월에서 5월달 제가 시장 폭락할 거예요, 가짜 상승입니다, 그때 뭐 미국이랑 이란 계속 치고받고 뭐 유가 등락폭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상황은 결국 수요랑 수급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고 안 좋은데 레버리지만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 자체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방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온체인으로 확인했을 때도 비트코인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스트래티지의 매도를 더욱더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트래티지 이야기 또 해봤어요. 계속해서 얘기해도 재밌는 게 스트래티지인 것 같은데, 이번에 매도를 하게 되면서 또 시장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투자자들이 어떤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하는지 한 3가지 정도 짚어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간 비트코인 매수 매도 공시를 결국 스트래티지를 하니까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매도가 좀 반복되는지에 대한 이 연속성 여부를 좀 봐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STR의 비트코인 순매수와 순매도 규모를 매주 확인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거 확인한다고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팔았어 샀어라는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그럼 저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은 학습한다, 우리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이런 모멘텀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건 악재가 아니고 제로 소멸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보고요. 그 두 번째는 달러 준비금이에요. 결국 이들이 매도를 하는 게 결국 자본을 늘리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 좀 더 체력을 기르기 위한 어떤 액션들인 건데, 그래서 이 달러 준비금이 계속 늘어나는지 감소하는지, 감소하게 되면 또 매도 또 추가적으로 하겠죠. 그런 내용들을 같이 팔로우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수요가 좀 어떤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ETF라던가 장기 보유자들, 뭐 고래 같은 친구들이 매수를 해주는지 좀 같이 보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스트래티지가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 텔레그램에 사실 계속 막 올라오잖아요. 그쵸. 여러 방에서. 근데 그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하느냐 이걸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 그런 관련된 심도 있는 글들은 저희
팬딩에 또 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저희 팬딩 무료로 팔로우만 하시더라도 이 양질의 또 글들 받아볼 수 있으시니까 팔로우, 댓글 보시고 링크 보시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순 정보 공유 이후에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어가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팬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팔로우만 하시면 무료로 이 모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